마지막입니다. 유리함수까지. 원래 무리함수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안 될 것 같네. 꽤 용량이 많이 나오네. 근데 생각해보면 합성함 역함수, 합성함수 어느 정도 했고, 근데 합성함수를 다시 찍었을 뿐이고,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뭐 좀 추가하는 거 있으니까 추가 적절하게 한번 빠르게 앞에 내용만이라도 한번 쭉 보는 게 괜찮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역함수 했고, 그리고 유리식 했고, 이제 유리함수. 자, 지금 가는 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유리 함수를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유리식을 했어. 자, 우리가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식을 이해하기 위해 1차 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 2x 플러스 1은 제로라는 1차 방정식으로 돌려서 생각을 했었고, 또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도 돌려서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유리식을 통해서 유리함수를 이해할 거야. 즉 우리가 y는 뭐 x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분의 1 같은 이런 유리식을 우리는 y는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로 이렇게 이해를 할 거거든.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정의, 우리가 유리함수의 정의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다항식이 있었고 분수식이 있었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다항식, 우리가 실제 밑에 안에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항이 다식이 아닌 경우, 그리고 분수식은 실제로 꼭 그러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경우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 즉 유리함수는 크게 그러니까 다항함수 수랑 분수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다항함수는 우리는 y는 뭐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거 다항함수인데, 분수함수는 우리는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같은 거. 자, 그래서 유리식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게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유리함수를 조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유리식에 대한 조작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앞에 강의에서 조작을 했었지. 자,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역은, 자,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갈 거야. 자, 일반적인 얘기가 없으면 항상 실수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하고, 자, 근데 우리 유리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같은 거, 이런 유리식에 대해서 유리함수를 생각하면 분모에 있는 얘는 반드시 0이 되면은 안 돼. 따라서 우리가 정의역은 x 플러스 2가 0이 안 되는 임의의 x, 즉 실수 집합이야. 따라서 x가 실제로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x. 따라서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f랑 x라고 하는 분수식을 b의 x분의 a의 x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 b의 x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fx의 정의역이야. 정의역. bx가 0이 안 되는 모든 실수. 따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x가 b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거기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적혀있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얘 있어. 아까 앞에 적었던 거. y는 x분의 1은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다 유리함수야. 근데 그 중에 x분의 1,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3은 요거는 분수함수, 그리고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어.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아예 일반적인 케이스를 해.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를 다룰 때 다 똑같아.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y는 요 흐름이랑 똑같아. 흐름을 한번 봐봐. ax의 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워. 그리고 이걸 통해 평행이동을 해. 평행이동을 해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일반적인 형태를 배워. 이 평행이동에 대한 이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반형인
일반형인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라는 일반형을 배워. 자, 이 일반형은 표준형은 항상 어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해. 자, 근데 이 일반형은 모든 케이스를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를 바로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일반형을 우리는 표준형으로 항상 꽂혀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케이스가 똑같아. 자, 가장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라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일반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이라고 하자.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을 배우고 얘를 평행이동을 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평행이동을 해. 자, 그리고 가장 일반형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일반형을 배워. 자, 이 일반형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표준형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야. 평행이동이랑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 요거는 우리가 수학상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fx, y가 제로라는 이 방식의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같아. 즉 f에 x 대신 x-p, y 대신 y-q를 대입을 해서 는 제로를 쓸 수 있어. 즉 내가 y는 x분의 k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을 내가 x 방향으로 p,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여기 있던 x 자리에 x-p 그리고 이걸 이항하면 실제로 y 대신 y-q잖아. 그리고 실제로 y-q인데 그걸 이항해서 플러스 q가 되고 이게 표준형이야. 표준형이고 x 대신 x-p, y 대신 y-q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 잠깐만. 대칭이동이 뭐뭐 나왔었냐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일단은 그 뒤로 평행이동까지만 하면 됐겠다. 대칭, 그러니까 이동, 평행이동 웹사이트 한번 적어보자.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 x-p, y 대신 y-q. 자,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 y, y축 대칭이동하면은 x 대신 x.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우리가 x하고 y하고 바꾼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의 x, y가 제로라는 이 도형을 x축 대칭이동하면은 f의 x, y는 제로. y축 대칭하면은 f의 x, y는 제로. y는 x 대칭하면 y는 x, y가 y, x는 제로. 그리고 이걸 알구나. 원점 대칭은 요거 이어서 x, y 둘 다 하는 거야. x, y. 즉 f의 x, y는 제로가 돼. 따라서 이 케이스가 뭐 있거든. 이 케이스는 우리가 수학상에 딱 그때 끝내서 아마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유리함수의 원시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배워본다기보다는 그냥 하면 돼. 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야. 우리가 첫 번째 스텝 원시형. y는 x분의 k로 표현이 되는 거야. x분의 k. y는 x분의 k.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게, 자, 반드시 이 k는 0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0이면은 y는 제로잖아. 그래서 k가 0이 아닐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양수이거나 k가 음수인 케이스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즉,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나 y는 x분의 -1 같은 거야. 이 케이스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웠어. 실제로 반비례에 의해서 k가 양수이면 y는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y는 -x분의 1은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쭉 보면 돼. k가 일반적인 k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일반적인 k라고 하는 게 양수이면은 그리고 k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져. 자, 그 다음에 k가 양수이면 1, 4분면과 3, 4분면, k가 음수이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 자, 그리고 그려보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함수가 자 이 그래프가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야. 원점에 의해서 얘를 그러니까 원점에 의해 대칭이라는 거는 점에 의해서 그래프가 온거리 단거리 같고 온거리 간거리 같고 온거리 간거리 같게끔 실제로 한번 그어보면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야. 그리고 원점뿐만이 아니라 그래프가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고 또 y는 x라는 이 직선 즉 y는 x에 의해서 접으면은 돼.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내보면은 y는 x분의 1이라는 식을 y는 x에 관해서 대칭시키면 x하고 y하고 바뀌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x는 y분의 1이 되고 각각을 역수치하면 y는 x분의 1이 돼. 그래서 원래 있는 식이랑 같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y는 x랑 대칭이야. 같은 건 실제로 이렇게도 대칭이지만 이렇게도 돼. 즉 y는 마이너스 x에 의해서 대칭이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의해 대칭이야. 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 어떻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점근선 뭐 물론 중1 때 했을 건데 점근선 차츰 점점 근사해가는 선이야. 내가 y는 x분의 1,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같은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이게 증가하면서 쭉 한없이 가까이 가. 근데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얘를 넘어가지 않아. 가까이 가면서 쭉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얘가 얘 가까이 가. 즉 따라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얘기해. 자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자체는 두 개가 존재해. 즉 보면은 x축에 의해서 쭉 한없이 가까이 가거나 y축에 의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 따라서 점근선은 x축하고 y축 두 개가 있어.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x는 0, y는 0는 x는 0는 y는 x분의 k에 대해서 요 핀트가 이제 뒤에 다 쓰일 거거든. 이게 즉 y는 x가 0가 되는 건 분모가 0가 되는 게 점근선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가 0가 되는 게 점근선이야. 왜? 분모가 0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일단 요거부터 해야 되구나. 맞네. 정의역 기본 요거를 제일 처음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의역하고 치역. 정의역은 그려보면 알지만 실제로 자 x축상에서 요거 가운데 있는 요 y축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가 돼. 따라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원소야.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y축을 제끼고 모두 그려져. 따라서 y는 0이 아닌 원소. 그러고 보니까 정의역이 0이 아니잖아.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하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쭉 따라가니까 y축 즉 그래서 y축 x는 0가 점근선이고 x축 y는 0가 점근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점근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분모가 0가 되면 안 돼. 분모가 0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분모가 0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요 정확한 얘기는 극한에 대한 얘기긴 한데 얘가 무진장 커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그게 y는 0거든.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극한에 대한 얘기라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x축, y축이다 라고 넘어가는 거야. 정확한 얘기는 수원에서 극한을 배우면은 얘가 0에 가까워지면 0에 될 수는 없으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얘가 0에 한없이 커지면 분모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얘가 0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k 값 자체가 커지면은 내가 요거는 중1 때 했어. k 값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졌었어. k 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졌었고 k 값이 작을수록 원점이랑 가까워졌었어.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표준형이야. 두 번째 표준형. 자 원시형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표준형을 가는 거야. 이 표준형은 y는 x분의 k라는 이 형태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q고 이항을 하면 플러스 q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앞에서 이거 똑같이 해도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의역
자, 일단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자. 자, K가 양수였으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게, 자, 얘가 이렇게 P가 양이고 Q가 양이면 이 원점이 여기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이 축이 그대로 여기로 갈 거고, 이 축이 이렇게 갈 거야.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마 이게 K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정의역이라는 게, 이 함수의 정의역은 보면 알겠지만 이걸 빼고, 즉 x가 제로였던 거를, 정의역은 x가 제로가 아니었던 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잖아. 그러니까 x는 p가 아니는데, 즉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 분모. 아까도 봤었어. 분모가 여기 아니다. 정의역 x는 p가 아니야. 자, 그리고 치역은 y는 0이 n이었던 게 y를 q만큼 위로 평이동하면 q만큼 올라가잖아. 따라서 y는 q가 아닌 게 치역이야. 자, 그리고 점근선, 정의역 치역이 정의됐으면 기본적인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x는 0, y는 0였잖아. x는 제로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은 x는 p가 돼. 자, 그리고 y는 제로였던 거, 그러니까 y는 제로였던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면 아무것도 똑같고, 그다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y는 q가 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x는 p, y는 q를 매번 여기서 도출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해야 돼. 자, 이 식에서 분모가 제로가 아닌 정의역이 x는 p가 아니었고, 이 x는 p가 아니라는 게, 그 점근선은 x는 p가 아니다는 게 정의역이었고, 그럼 x는 p가 아니니까 실제로 점근선은 p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x는 p라고 하는 게, 즉 여기가 p, q니까 x는 p. 이거 그려볼까? x는 p라고 하는 이 점근선이 요거야. 자, 그리고 y는 제로, 즉 y는 제로가 평행이동해서 y는 q가 됐잖아. 즉 여기가 y는 q야. 그래서 두 개의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칭은 자, 아까 봤듯이 원점의 대칭이었던 게 p, q로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p, q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칭이라는 게 점도 있었지만 두 직선도 있었잖아. y는 x였던 게 평행이동을 해서 실제로 p, q만큼 평행했어. 평행이동하면 y는 x에다가 x-p, 그리고 y 대신 y-p니까 플러스 q. 그래서 y는 x에 x-p 더하기 q가 돼. 그래서 실제로 y는 x는 이거고, 같은 방법으로 y는 -x를 평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에 x-p 플러스 q가 되니까 실제로 -x 플러스 p 플러스 q가 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거기서 보면 안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도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1, 1하고 -1이지. 기울기가 1.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이 두 직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칭이 되고, 그리고 점 p, q를 지나. 그래서 이렇게 실적 p, q를 사용해서 식을 적어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걸 구하라고 하면은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b, y는 -x 플러스 b라고 두고 이 점이 p, q를 지난다라고 대입만 해봐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장 표준형에 대한 접근이야. 표준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구나. 자, 그리고 점근선은 요거 분모가 제로가 되는 거. x는 p,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거 y는 q. 자, 그리고 대칭이동은 방금 봤듯이 저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 p, q에 되니까 원점이 p, q로 갈 거고, 각각 기울기가 1하고 -1이니까 x-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자, 이게 표준형이었어. 자, 이제 가는 게 일반형이야. 끝나간다. 가장 기본 마지막인 3번 일반형이야. 마지막으로 3번 일반형. 일반형은 잠깐만, 여기 표준형에서는 K는 0이 되면 안 돼. 위에 게 0이 안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반형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일반형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x p분의 k 플러스 q꼴로 고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근데 그거를 매번 하기가 물론 이제 여기 시험에서는 물론 매번 하긴 하는데 미리 일단 기본적인 거를 미리 이거 해놔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차식분의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적절하게 나누기를 해야 돼. 위에 있는 다항식을 밑에 있는 다항식으로 나누어서 그 몫이 q고 나머지가 k다. 를 써서 해보면 돼.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거기 있는 얘에 대해서 미리 해놨거든. 실제로 C 밑에 C구나. 여기는 CX 플러스 D, AX 플러스 B, A, B, C, D라고 써보자. 자, 그러면 실제로 그 과정을 내가 이거를 뭐 AX 플러스 B를 적절하게 CX 플러스 D로 나누어서 몫이 계산인데? 몫이 C분의 A고 나머지가 쭉 계산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면 C분의 BC-AD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원래 있던 식은 CX 플러스 D분의 위에 있는 식을 나누면은 몫은 C분의 A잖아. 즉 나머지가 C분의 BC-AD 그리고 원래 있던 몫은 C분의 A에 CX 플러스 D가 되어서 이건 묶어주면은 CX 플러스 D분의 BC-AD 그리고 C분의 A가 돼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 있던 표준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표준형으로 X는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이러한 표준형, 그러니까 즉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고 치역은 여기 뒤에 있는 거 C분의 A가 아닌 거. 그리고 힌트는 여기서 정근선을 알아야 돼. 정근선은 각각 0이 아니었던 거. 즉 정근선은 마이너스 C분의 D가 X는 마이너스 C분의 D고 Y는 C분의 A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정근선이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미리 해놨잖아. 미리 해놨는데 거기에 이게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계속 이 핀트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C분의 D인데 그게 정근선, 즉 얘를 0으로 두고 x는 풀어서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두고 풀면 그게 정근선이야. x에 대한 정근선. x는 얼마? 그러니까 결국 세로선이지. 자, 그리고 뒤에 남은 거 C분의 A는 제일 뒤에 남은 거잖아. 제일 뒤에 남은 거. 네, 여기서 보면 C분의 A는 어디? 여기. 자, 그래서 분수식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정근선은 밑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x였다면 y는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의 b. 자, 이게 분모를 제로로 만들고 이거는 x 앞에 있는 x 개수의 b, x의 개수 b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일반형으로부터 바로 기본적인 정근선에 대한 정보는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정근선에 대한 정보는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대칭은 아까 얘기했듯이 P, Q가 정근선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기본적인 정근선을 알면은 이 정근선으로부터 정의역, 치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에 관한 대칭, P, Q의 대칭이었는데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C분의 D, 그러니까 C분의 A에 의해서 대칭이 도일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근선에 대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쭉 내용만 한번 했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보자. 자, 거기 밑에 예를 한번 봐봐. 자, 일반형을 한번 해볼게. 일반형이야. 자, y는 x-2분의 2x 플러스 4잖아.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돼.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고칠 때는 위에서 이거를 묶어내는데 x-이니까 내가 x-2분의 2를 일단 묶어내.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x-2를 적어줘. 그리고 원래 있던 건 x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있던 플러스 4 적어주고 이게
x-2에 이렇게 해주면 2에 x-2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 뒤에 있는 거랑 플러스 8이니까 실제로 2 더하기 x-2분의 8이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 식은 원래 y는 x분의 8이라는 원래 있던 이 식을 저걸 안 했구나. 일단 요거 하고 x분의 8이라는 이 식을 뭐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형에 대하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가장 표준적인 정석적인 방법이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일반형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끌어낼 수 있었어. 정근선은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밑에 거가 제로가 되는 거. 밑에 거가 제로가 되는 거. 뭐 x는 2. x는 2가 정근선이고 여기서 바로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y는 이거의 개수의 b, 즉 y는 2가 정근선이야. 그러고 보니까 x축 방향을 2, y축 방향을 이만큼 표현했다는 이 정보랑 같지 결국. 근데 요거의 단점은 원래 있던 식이 요거는 어떠한 식에서 평행이동하는지를 잘 몰라. 이 8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일단 원래 있던 식을 혹시나 물어보면 정석적으로 이렇게 꽂혀주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근선에 대한 정보는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그거 안 했는데 거기 식에 보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y는 x분의 k에 대해서 k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꽁다리에 있는 얘는 k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가 0이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거기 즉 BC-AB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그 의미야.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되면 얘가 날아가잖아. X라는 항이 날아가. 그리고 밑에 있던 C는 0이 아니어야 돼. 왜? C가 0이 되면은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151이야. 151의 마지막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이를 하기 전에 몇 개를 해보고 하자. 뒤쪽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자. 자, 이게 지금 내가 쭉 가서 역함수 지금 구하는 것보다는 쭉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뒤에 152쪽에 182. 자, 기본적으로 자, 밑에 거 182에 y는 x-1분의 1.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정석적으로는 y는 x분의 1을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제로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면 되는데 이 결과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자고. 그래서 정근선이 필요한 거야. 정근선 즉 내가 x는 이거가 제로가 된 x는 1 그리고 b 즉 1분의 제로니까 y는 제로가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정근선은 그려 x는 1, y는 제로.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식이 그러니까 위에 즉 이게 위에 있는 꽁다리가 양수면은 이렇게 음수면은 이렇게 그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래서 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적절한 수를 하나 대응해봐.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0에 있는 수를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이거나 이렇게 두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0일 때 원소를 하나 넣어보면은 여기 걸리거나 여기 걸릴 거야. 내가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걸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려면 거쳐가는 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 수를 대입을 해서 어차피 그래프 그려진 케이스 자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잖아. 자 그러면 내가 거기에 183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정근선을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표준형으로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일반형에서도 바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내가 이거가 제로가 된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 이거의 b가 즉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x에 대한 정근선이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그려. 그리고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근데 0을 하나 대입해봐봐. 여기 찍히면은 여기 그려질 거고 여기 찍히면 여기 그려질 거야. 근데 0을 넣으면은 2분의 7이야.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여기 찍혀. 이 말은 이렇게 그래프가 2분의 7이면 여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리고 표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위의 식을 나누어서 이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 요거를 한번 표준형 붙여보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7이 되려면은 이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플러스 10 플러스 7이니까 실제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 플러스 17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x 플러스 2에 17이 되어서 원래 했던 식은 y는 x분의 17이라는 요거는 표준형이 아니면은 알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표준형 고쳐서 생각해야 돼. 원래 이 식은 이 식이고 이 식을 우리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에 대한 정보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이 가능해. 자, 153쪽에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건 바로바로 방문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이 기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금방 끝나거든? 아니구나 아직 하나 안 했네. 자, 이게 표준형, 일반형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는 y는 가장 일반적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는 이 형태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프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내가 이 그래프 역시 봐봐 가로축으로도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1대1 함수고 그리고 내가 치역을 여기 있는 이 점을 제외를 하면은 즉 점근선에 있는 이 P, Q 아까 여기 P, Q. 그러니까 Y는 Q라는 걸 제외하면은 이게 쭉 다 훑어. 그래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 그래서 얘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시켜서 즉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그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거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항상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 역함수를 실제로 한번 미리 구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자 y는 f의 x가 주어지면은 x는 f 인버스의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f 인버스의 x를 구성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봤었어. 근데 c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b를 직접 미리 역함수를 한번 구해놓자는 거야. 그래서 하자는 게 역함수를 미리 직접 구해놓는 거는 뭐 거기 식을 보면은 돼. 그냥 식대로 한번 적게 계산은 어차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쭉 풀어서 미쳤네. 여기다가 yc의 x 더하기 yd는 ax 플러스 b고 여기